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저도 이제 3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레고랜드 사태는 말 그대로 이제 2022년 9월 28일에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하면서 부동산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지급보증 철회 의사가 이제 김지태 의원이 밝히면서 채권 시장이 빠르게 경색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집을 한 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PF라는 거는 이제 IMF 이후에 사실 부동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금융적인 기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좀 더 특화돼서 이제 세분화되고 분석화되고 이제 된 게 증권사들이 2014년, 15년부터 다뤘던 부동산 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실제로는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랑 공사비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비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했다 이런 얘기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또 따진다면 지난 몇 년간 사실 우리나라 이제 보통 부동산 하시면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상가 아파트든 상가든 이제 오피스텔이든 분양을 많이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부동산 PF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위험하다 하는데 과연 얼마나 위험하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제 대답은 경계는 하되 우려는 하되 그렇게 염려하실 것까지는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부동산 PF와 관련된 거에 대한 염려는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때 저희가 IMF 이후에 경험하신 분들은 IMF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 때 부동산 PF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화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번에 부동산 PF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 때 부동산 PF보다는 증권사들이 지금 행위하고 있는 부동산 PF는 좀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안정성이 이제 플러스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사실 한 회사가 이제 부동산 PF를 한다 하면 모든 부동산 PF 물건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건설사들 믿어보자. 이런 식이었다면 실제로 2014년, 15년 이후에 증권사가 주로 다루었던 부동산 PF는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에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그 프로젝트마다 매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안정성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그 짓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치를 줘서 LTV라고 하죠. 가치의 50% 정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다라고 했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사태 이후의 부동산 PF는 증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PF는 이제 땅값에 대해서만 LTV를 측정하고 담보를 받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는 안정장치를 그래도 1개에서 2개 정도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개발한 데
들은 미분양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PF 쪽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케이스별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또 IB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 바이 건으로 건수별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제가 증권사들이 실적 많이 좋았습니다. 실적 좋으면서 이제 단기 순이익 쌓으면서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많이 쌓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과거 대비해서 IB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PF를 하기 전에 이제 증권사들이 증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커진 만큼 과거 대비해서 리스크 대응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축은행 사태 때 대비해서 본다면 현재 증권사들이 영위하고는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유동성 이슈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된다면 과거 대비해서 리스크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흐름을 보신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자금 흐름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상이 마무리된 후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어쨌거나 IMF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저축은행 금융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PF는 늘 있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는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향후에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PF라는 게 아파트 말고도 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저희 최근에 이제 더 유명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 쪽에 아마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사실 올해 되게 험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아직 험난함은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지난 13년간 저금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3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금리 인상이고요. 그 고통은 처음 겪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외에 경기 침체 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고통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과거 대비 대한민국의 체력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사실 위험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착실하게 적금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하반기쯤에 아마 동영상을 다시 제작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지나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웃으면서 이제 24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